네, 안녕하세요. JB입니다.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십 회원이신 김명수님, 지니님, 이션님, 원에이님, 썸머나이트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. 요즘 많은 회원분들이 슈퍼땡스를 보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. 수익 본 거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어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주말을 앞두고 과감하게 숏 배팅에 들어갔는데요. 바로 중국의 숏을 쳤습니다. 양 ETF를 샀습니다. 이렇게 증시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시점에 왜 중국의 숏을 쳤는지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어제는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.8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4.6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정도면 2021년 4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고요. 근원 PCE 물가지수는 여전히 잘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0.1 줄어든 수치가 나왔고요.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심하고 좋아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았냐면요. 개인들의 소득은 전월보다 올랐습니다. 0.4가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소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은 줄어든 거예요. 거기에 저축률은 1분기 4.3 대비 5월에 4.6%로 집계가 됐고요. 자,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. 돈은 더 많이 벌게 됐는데 물가는 더 떨어지고 개인들의 소비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저축은 늘어났다. 이러면 최고죠. 경기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잡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예상치만큼 딱 나와주면서 증시의 분위기를 계속 좋게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이 보이니까 당연히 채권 쪽에서도 크게 환호할 수 있었고요. 네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왜 이 좋은 증시 분위기 속에 중국의 하락에 베팅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경제 선행 지표들이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. 이 얘기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. 어제도 중국의 6월 PMI 수치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. 거기에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대치죠. 앞으로는 경제 지표 발표도 안 하겠다고 하죠. 이게 어딘가에 확실히 좀 감당하기 힘든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아무튼 이런 위기들을 좀 극복하고자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또 뭐가 잘 안 먹히죠. 그리고 이 와중에 미중 갈등은 다시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이 미국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미중 갈등이 완화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어쩌면 채권이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. 아마 이게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 이후에 다시 분위기가 좀 냉각이 된 것 같은데요. 요즘 보면 미국이 또 막 반도체 칩 수출 규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. 거기에 또 이런 상황에 중국이 오늘부터 대간첩법을 시행합니다.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더 감시하고 대놓고 사찰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이는데요. 법 이름이 대간첩법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주로 중국 내의 시장 상황이라던가 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들이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산주의 국가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게 가뜩이나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이 활동하기 썩 좋은 환경이 아닌데 여기에 아예 더 대놓고 감시를 해서 더더욱 기업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근데 또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중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분명히 기업하기 안 좋은 환경이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더 퍼지게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현재 중국의 내부 경제 상황을 감춰야 할 만큼 안 좋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국은 원래 감시가 많은 나라잖아요. 저런 대간첩법 같은 거 없어도 중국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이런저런 명분들을 들이밀면서 감시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저런 대간첩법이라는 법까지 시행시키는 걸 보면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압박을 넣는 거죠. 이제 의학 죽인다고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. 미리 그냥 확 쫄게 해버려서 야, 니들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고 싶으면 중국 경제 안 좋다는 둥 이런 정보들 밖으로 흘리지 마.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 경제가 워낙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어제도 보면 미국에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. 근데도 중국 기업들은 거의 상승을 못했어요. 어제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거의 상승을 못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중국 기업들은 이미 좀 떠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해볼 수 있었습니다. 실제로 중국 내에서 지금 외국계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하고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로 봤을 때 지금쯤 중국에 숏을 치면 타이밍이 나쁘진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. 물론 재미로 소량만 들어갔습니다. 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 손절도 각오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